121페이지에 4-6-1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내용은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맞춰서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에 필요한 것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 게 어려운 거여서 그래서 많이 좀 풀어보시고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얘는 이제 평행이동, 자,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꼭지점을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식을 봤을 때 꼭지점은 1,5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5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P를 더하고 여기다 Q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다면서요? 그럼 얘 꼭지점이 0,0이거든요. 이게 식인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0이어야 되고 5 플러스 Q가 0이어야 돼서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5니까 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넘어가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그냥 식에다 대입하지 마시고 항상 이동했다고 하면은 꼭지점에다가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식에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동시킨 꼭지점을. 그래야지 실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근히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 다음 6-1번.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식이 나오면 요령 있게 골라내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거 나 왜 풀어준 거 같지? 안 풀어줬어? 나 왜 설이한테 이거 풀어준 거 같냐? 너 아닌가? 누구한테 풀어줬지? 풀어준 거 같아. 알았어요. A 부호 뭐야? 1차 함수식 부호. A의 부호는 뭔가요? 음수죠. 다 기억하시죠? 1차 함수? 기억 못하면 끝이에요. 방법 없어. 네,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 B는 뭐예요? 음수죠. y절편이 여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 A가 여기서는 폭이네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럼 아닌 거 먼저 탈락시키면 되죠. 그 다음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y절편이 양수인 게 뭐예요? 얘잖아요.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닌 거 빠르게 걸러내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여기선 5번만 하면 돼요. 5번 왜 이것도 한 거 같지? 다른 반에서 했나? 나 왜 계속 한 거 같냐? 화목에서 한 거를 계속 섞이나 보다. 아, 이거 했어요? 네, 한 거 맞네.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범위를 구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면 요식에서 A 값이 얘는 1이잖아요. 요식에서 A 값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A가 1보다 큰 자리예요. 이 흰색 부분은. 이건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이 선이 요 포물선이 A가 1이라고 지금 한 거고요. 이 포물선은 이 색칠된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말이 없어.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시켜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요 범위를 이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냐고요. 여기도 써볼까요?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로 헷갈리시면 이런 걸 대충 하나 찍어서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흰색 부분이냐. 근데 얘랑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음수일 때나 양수일 때나
숫자가 크면 폭이 좁은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 a가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숫자로라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무 숫자나 써보고.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a 값이 아닌 게 뭐냐.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 값이 아닌 건 1번이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작은 숫자예요. 그게 헷갈리시는 거죠? 혹시 2번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숫자고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음수일 때가 은근히 부호가 헷갈리는 거니까 네, 생각을 좀 잘 해주셨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파란색처럼 모르면 어떤 숫자 대입해보셔서 한번 그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10번, 9번, 12번 이렇게 해요. 9번 먼저 합시다. 자, 9번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은 얘가 추계방 정식이라고요. 얘가 p가 2란 얘기고요. 얘는 a가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지금 포물선에서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x는 2란 말이야. 추계방 정식이 이어서. 그러면 증가가 여기서 왼쪽이죠. 그럼 이쪽은 x가 2보다 작은 쪽이니까 3번이 답이죠. 축을 보고 a를 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꼭 x축, y축을 쓸 필요는 없죠. 모양이 궁금한 거지 정확한 좌표 위치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필요한 모양만 생각을 하셔서. 근데 아직 외운 게 없으셔서 그런 거죠? 이게 요 부분이 조금 외울 게 좀 헷갈리죠? 요 부분이. 네. 근데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거 모르면 시험 문제 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12번 같은 거. 네. 시험 문제. 내용 모르면 못 풀어요. 계산 문제가 많지 않아. 네. 확인하는 문제들이 더 많지. 원래 처음 배울 때는 확인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좀 두 번째 배우실 때 어려운 계산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이차함수. 자, 이거의 그래프를 지나지 않는 사보면, 자,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이미 제 3, 4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있고, A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자, 문제는 얘가 이렇게 볼록한지, 이렇게 볼록한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네, 자, 이걸 확인하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할까요?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가 요 라인이 여긴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x에다 0 대입하시면 돼요. 요 선에서 어딘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요점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위치가? 네. 그러니까 x에다 0 대입하시면 y 값이 나오겠죠? 0을 대입하니까 몇이에요? 16 빼기 3이니까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었겠지. 여길 안 지나요. 답은 4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y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 그냥 전개하시면, 우리 이건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거 기억나요? C가 하는 역할이 뭔지? 얘가 y절편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 안 나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전개해서 C 숫자 확인하면 돼요. 네, 전개 다 하신다. 근데 C니까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잖아요. 얘 제곱한 다음에 뺀 거죠. 그러니까 13이에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대입을 안 해보셔도.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좀 애매하면 무조건
어디 지나는지 애매하면 무조건 원점 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원점. 고라인을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좀 무언가 구하기가 좀 쉽습니다. 원점 부분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네, 확인 다 해야죠. A가 3분의 1이고 P가 3이고 Q가 3이고 자, 축의 반경이 3이다. 맞죠? 3분의 1 그래프와 폭이 같다. 그쵸? 폭은 같죠? 이해되세요? 네, 절대값 숫자가 같으면 폭이 같은 거니까. 네. 포개어진다 그런 게 나오면 부호까지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y의 값의 범위는 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얘가 꼭지점이 3,3이잖아요. 이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y가 제일 높은 데가 여기죠. 3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설명하면서 얘기했을 때 Q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3번 내용이.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 Q는 무조건 최대값을 가져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 Q는 무조건 최소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아시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왔으니까 원래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제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네, 여기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하려면 뭐 하라고요? x에다 0 대입하라 그랬죠? 네, 0 대입하니까 뭐예요? 9고 마이너스 3분의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더하니까 0이네요. 0,0이죠? 여기 지나가잖아요. 이사분면 안 지나는 거죠, 그러면.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다 맞아?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면 오른쪽이죠?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 감소네요. 근데 네. 왜 다 맞아? 3번? 3번이 뭐였냐? 자, y의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구나. 네, 작거나 같다여야 되는데 막 설명을 해놓고 답을 못 찾았네요. 네, 3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여기는 뭐야? 13, 14, 17. 한 문제 빼고 4군요. 이제 다 해야 되네. 16번 빼고는. 자, 시작합시다. 자, 얘도 이거 보고 그냥 꼭지점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점이 0,2예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p니까 p 더하시고요. q니까 q 더하시면요. 얘 꼭지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2,5죠? 그래서 0 더하기 p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죠. 2 더하기 q가 5여야 되니까 q가 3이에요. 그래서 더하니까 1. 네, 이런 식의 꼭지점으로 생각하셔라. 넘어가요? 14번으로 갈게요. 요것도 왜 설명한 것 같지? 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꼭지점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어서 지금 제가 뭐야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6이죠? 2, 마이너스 6이 여기여서 가로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높이가 6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뭘 생각하라 그랬냐면 이 두 개의 식의 A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똑같죠? 그 얘기는 그냥 이 포물선이 옆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인 거죠. A가 똑같다는 거는 이동해도 겹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곡선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곡선에 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요만큼 부분이 이쪽에서 요만큼 부분이랑 같은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색칠이 안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포개어 주시면 평행사변형 모양이 돼서 3 곱하기 6을 해서 1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학교 시험에서도 나중에 잘 나올 거니까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요. 얘는 뭐 쉬운 문제죠. 꼭지점이 바로 보이잖아요. 1,0. 그러니까 P가 1이고 Q가 0이죠. A는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0,2죠. 얘가 X고 얘가 Y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2는 A에 0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2예요. A 2고 P가 1이고 Q가 0이니까 답은 2죠. 이렇게 그래프의 좌표를 이용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가 오늘 이따가 이제 점을 가리켜줘서 식을 만들 때 이 방식이 또 사용이 될 거예요. 대입해서 식 만드는 방식이에요. 저 방식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이요. 17번은 뭐 조금 이제 요령이 있으시면 솔직히 좀 풀 수 있고요. 네.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요 문제를 푸실 때. 자, 먼저 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요. 얘가 y가 4잖아요. 그럼 여기가 4란 얘기거든요. 요식의 포물선이 지금 높이가 4니까 y가 여기가 4죠. 그럼 x가 뭐예요? x제곱이 4란 얘기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좌표를 구해버렸어요. D의 좌표가 2,4고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거든요. 이게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요. 4에서 4, 아니 2에서 2까지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러니까 4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4를 뭐 한 거예요? 3등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4를 3등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4겠죠? 요 길이가 3분의 4죠?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2겠죠? 이해될까요? 얘 반이잖아. 여기 대칭이니까. 반반이어서 3분의 4가 돼야 되니까. 하나는 3분의 2여야죠. 그러면 C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네요. 3분의 2,4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3분의 2,4를 대입하시면 A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4는 X제곱이니까 9분의 4 X, A 이렇게 되는 거여서 4 약분하니까 A가 9죠. 그래서 9입니다. 네, 이렇게. 식을 이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근데 식이 나와 있다는 거를 이거를 함수에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여서 함수에서 식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대입할 거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무언가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y가 4라는 얘기니까 대입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뭐 다른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값이든 대입할 거를 문제에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지 좌표를 확인하셔서 다른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가시면서 푸시면 조금 쉽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솔직히 좀 어렵죠? 제가 처음 푸실 때 이 문제는. 네. 네. 아, 아직 써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줄까? 네, 이거를.
미지수를 그냥 정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좀 한번 풀어드릴까?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게 제일 쉽기는 한 건데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좀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길이를 미지수로 정하는 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b라고 그냥 정해. 네,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길이가 2b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c의 좌표는 b, 네. 얘가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거 아니에요? ab 제곱 뭐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c의 좌표였고 d의 좌표는 3b, 네, 지금 뭐 대입하면 뭐야? 9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4잖아요. 그래서 ab 제곱이 4라고 하나 쓰고 9b 제곱이 4라고 써서 b 제곱이 9분의 4니까 여기다 9분의 4를 대입해서 a가 9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요 방식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는 요 미지수 정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2차 함수에서 미지수를 정하는 거는 무조건 원점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길이 어디든 뭐 어떤 문제든 뭐 점이 있을 거야? 그럼 제일 가까운 원점에서의 길이를 무조건 미지수로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좌표를 그걸 이용해서 다 표현해야 돼. 문자로라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생깁니다. 뒤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네, 나중에 나오면 다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18번. 얘는 좀 쉽죠? 네. 얘가 y절편이니까 여기가 0,8이고요. x절편 구하려면 요식에다가 y에다 0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x제곱 플러스 8. 네. 이게 0.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또 알려준 게 뭐야? 넓이가 32야.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 요 길이가 8이어야죠? 네. 그래야지 3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0이라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 대입하시면 a가 자동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16a는 마이너스 8이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 방식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는 다죠? 네. 빠지는 문제 없죠? 네, 다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할게요. 자, 우선은 뭐 x축 방향으로 p 평이동 그래프의 꼭지점. 자, 이 p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x-p의 제곱인 거고 그래서 꼭지점이 p, 0인 거잖아요. 네. p만 움직였으니까 네. 원래 0,0이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야죠. p만큼 움직였으니까 p, 0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뭐 어차피 근데 요식에서는 PQ지만 얘가 요식에서는 그냥 X, Y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다 P, Y에다 0 대입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P가 마이너스 4여서 P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 식에서나 PQ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1차 함수 식에서 그냥 좌표는 다 X, Y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라. 근데 여러분들은 식으로 좌표를 확인하는 게 쉬워요? 아까 꼭지점으로 좌표를 확인하는 게 쉬워요? 좀 궁금하긴 하네. 지금 얘는 식에다가 그냥 대입한 거고 얘를 그냥 식으로 바로 대입해서 쓴 거고요.
얘는 0,0에서 p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더해서 꼭지점을 새로 구해서 생각한 거야. 뭐가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식 만들란 얘기거든요. 얘가 p가 마이너스 2란 얘기여서, 네, 얘도 3분의 2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식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p만 알려줬으니까 p만 대입하시는 거죠. 네, q는 그냥 그대로, 원래 여기가 0,0이었으니까, q는 안 움직였으니까 0인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k, 여기다 6. 자, 6은 3분의 2에 k 플러스 2의 제곱.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네, 2차 방정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약분하고요. 넘기니까 9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돼서요. 9 다시 넘기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요. 네, 두 분의 값의 합이죠? 자, 얘 부호 반대가 합이잖아요. 2차 함수에서. 기억나세요? 네, 답은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식입니다. 넘어가요? 쓸 거 없으시죠? 자, 21번이요. 21번도 제가 아까 얘기한 꼭지점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1,5고요. x축 방향으로 3이니까 더하기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꼭지점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보시면 지금 2,3이 된 거죠. 꼭지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 꼭지점을 쓰면 되죠. 부호 반대로 얘 꺼내니까 마이너스 b, c가 꼭지점이니까 얘가 같아야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예요. c가 3이고요. a는 변하지 않았죠? 이동해서 지금 평행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a는 똑같은 3분의 1이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5예요.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3분의 10? 왜 3분의 10이지? 나 뭐 잘못 구한 게 있을까?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 1,5가 꼭지점인데. 아, 반대로 했네요? 얘가 움직여서 얘가 된 건데. 전 얘를 움직여서 얘를 만들었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게요. 얘를 먼저 쓰시면 돼요. 그냥. 저 지울게요. 마이너스 b, c를 움직여서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한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식을 여기 지울게요. 반대로 풀었군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2가 5여서 네, b가 4고요. 네, 그 다음에 c가 7이에요. a는 네, 아까 3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된 거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플러스 3. 그래서 3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1번. 자, 이제 22. 네, 이거 안 들어오세요? 네. 할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PQ에 대해서 구하라.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점 알려줬다는 얘기는 XY를 가르쳐 준 거야.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는 꼭지점이 X축에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꼭지점이 X축에 있다는 얘기는 기본 꼭지점 식이 P,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Q가 0이에요. P를 알려줬죠? 3이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3, 0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식을 쓸게요. 얘가 0이니까 y는 a에 x-3의 제곱까지 쓸 수 있는데 2,3이 xy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다가 3, 2를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a가 3이죠. 그래서 a가 3이고 p가 3이고 q가 0이니까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요. 다음 23번. 23번은 자, 얘는 이 그래프가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이게 축이라는 얘기가 p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네, p가 마이너스 1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요. p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네요, 그러면. 예, 자, 이거 이렇게 할게요. 얘를 꺼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부호 반대로 거니까 p, q, p 마이너스 1 맞네. 자,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 맞네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입하라는 얘기니까요. 꼭지점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q인 거죠. 근데 이 꼭지점이 이거와 x축에서 만난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축으로 하고 직선 y는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3과 x축에서 만난다. 그러면 식이 생각을 좀 해야 되네.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는데 x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x절편이 y에다 0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0을 대입하셔야 되네요. 여기다가 얘가 x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요. x절편을 확인하시고 그 점의 좌표를 2분의 1, 0이라고 구했거든요. 네, 그걸 여기 xy에다 대입하시면 q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은 마이너스 4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3의 제곱이어서 4분의 9 플러스 q 약분하니까 q가 9예요. p가 마이너스 1이었죠? 답은 p 플러스 q는 8. 이렇게 돼요. 얘도 좀 이해하기 힘드셨겠네요. 네. 뭘 물어보는지가 헷갈리셔서. 넘어가면 안 되네요. 네, 쓰고 계시네요. 네. 40분이 넘었구나. 몇 문제나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남았어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은 그냥 부호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이참수 지금 요거의 그래프가 얘래요. 그러니까 A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P가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2, 4분면이니까 P가 음수고 Q가 양수죠. 요 자리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2, 4분면은. 자, 그래서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A랑 P를 여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꼭지점이 있는 4분면을 구하시오. 꼭지점만 확인하시면 되죠. 얘 꺼낼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p가 꼭지점인데 우리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여서 플러스고 p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니까 꼭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4사 분면에 있죠.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없죠. 얘도 그냥 부호 확인하시는 거여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유제 2번이요. 얘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3x랑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정해 주셔야죠. 얘가 기억이죠. 폭이 가장 넓은 게 절대값 숫자가 제일 작아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식이 얘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얘 대입한 겁니다. 네, 3이랑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몇 번이었죠? 예제 3번이었나? 맞아요? 아까 왜 유제로 들은 것 같지? 자, 이것도 시작할게요. 네, 우선은 이 그래프가 x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그래프의 식을 fx라고 할 때, 네, 요식 구하라는 얘기잖아. a가 3분의 4라고 얘기한 거니까 얘는 p가 2란 얘기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3분의 4의 x-2의 제곱. 요게 식이야.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f-4는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해야 되니까 6제곱 36 4 곱하기 약분하면 12 48 이렇게 나올 거야. f5는 여기다 5를 대입하면 3 9 3 1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48 마이너스 12 답은 36 이렇게 계산이 되죠. 설명은 끝. 문제 없죠?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이 일반 형식을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하나도 안 풀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얘가 하는 역할, 네, 이거랑 그 다음에 계산 방식 네 가지가 있거든요. 식 만드는 방식이. 그래서 그 네 가지랑 하면 이제 단원 설명이 끝나요. 전부 다. 자,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나와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바꿔서. 근데 근해 공식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유도하는 방식이. 얘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굳이 유도하는 방식 모르셔도 돼요. 문자로는. 그냥 숫자로는 원래 계산해야 되니까 바꿀 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 좌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은 안 외우셔도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외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3학년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이 식을 굳이 외우지 않고 그냥 이 방식으로 계산해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계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셔서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오니까. 네, 근데 보통 이거는 중학교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엔 좀 외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 못 외, 얘가 뒤에가 복잡하니까 다 못 외우더라도 뭐 추계 방정식 정도는 외워주면 얘는 좀 간단하잖아요. 네.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은 문제 풀 때 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x축 y축과의 교점이 절편 얘기하는 거죠. 네, x절편 y절편 얘기하는 거야.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y에다 0, 식에다가 y에다 0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y절편을 구하고 싶으시면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편 구하는 식은 식만 다른 거지 방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눈에 속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바꿔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자, 먼저 무조건 x제곱 앞에 있는 2를 무조건 묶어야 되는데 다 묶는 게 아니고 문자 있는 애까지만 묶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있는 애까지만 묶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곱이 돼야 되니까 앞에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중분 방식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나누기하고 제곱한 수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1인데 바로 빼라고요. 쓰자마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x-1의 제곱이어서 요 모양이 나오는 거고, 뒤에 남아있는 얘는 얘랑 곱해서 꺼내시면 되는 거여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2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축의 방정식이 1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표준형 바꾸는 이유가 이제 그래프 그리라고 바꾸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1, 마이너스 1을 찍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네, 근데 아래로 볼록을 마음대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식에서 y절편이 얘를 보면은 ABC에서 C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이 0,1이어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대칭해도 되니까 한 칸 옆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표준형 바꾸는 방법. 자, 1-1번에 2번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1-1번에 2번. 하는 이유는 분수 나와 있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무조건 얘를 묶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를 묶으면 당연히 얘는 x제곱 앞에가 1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묶은 애를 역수해서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묶었잖아요? 그러면 역수해서 마이너스 3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4분의 1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분수 나왔다고 괜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묶어준 애를 역수한 다음에 그냥 곱하시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 곱하니까 4분의 9죠? 바로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뭐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1이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요 꼴로 만들라 그랬으니까 요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계산하는 방식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해 봤고요. 자, 2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꼭지점 뭐 추계 방정식 얘기 나오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 그냥 다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네, 뭘 물어보든 간에. 네, 그러니까는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꾸려면 그냥 바로바로 쓰셔서 계산을 그냥 빨리 하시면 그냥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요.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얘죠?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빨리 푸셔야 돼요. 네. 계산을 하실 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썼던 정도의 스피드로 빨리 푸셔서 그냥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냥 연산이기 때문에.
이따가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은 네,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차 일반 형식의 특징,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일반 형식의 특징. A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C도 방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y절편이라 그랬어요. 역할은 이것뿐이 없어요. 네. B가 하는 역할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B가 하는 역할이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의 비중이 어느 쪽에 맞냐. 네, 이걸 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A랑 B랑 부호가 상관없이 부호가 똑같으면 무조건 그림이 왼쪽에 비중이 많아야 돼요. A랑 B의 부호가 반대면 오른쪽에 비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부호를 곱하니까 A랑 B를 곱하면 양수여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얘랑 얘는. 네,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된 게 A, B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대쪽에 얘는 A, B 부호가 반대라 그랬어요. 곱하기로 생각하면 A랑 B를 곱한 게 음수면은 네,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은 거예요. Y축 기준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러면 B가 0이면 정 가운데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A제곱 이렇게 식이 되겠죠? Y는 AX제곱 플러스 C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거 배웠죠? Y는 AX제곱 플러스 Q랑 같은 식이에요. 한마디로 C가 Q란 얘기죠. 지금 이 식에서는. B가 0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Y축의 정 가운데에 이렇게 포물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할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해봤으면 이제 문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A, B, C 부호를 정하시면 돼요. 그냥 보고 정하는 거예요. A 부호 뭐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A의 부호 음수 위로 블록이니까. B의 부호 그쵸? 오른쪽에 더 그림이 많죠? 그럼 부호 반대 A랑. 그 다음에 C의 부호 아니에요. 왜? Y절편 여기잖아요. 0보다 밑에 있잖아. 음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 보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해볼까요? 몇 개? 자, 3-1번 A 양수. B는 그쵸. 오른쪽이 많아서. C는 양수. 여기 있으니까 Y절편이. 다음 2번도 A 음수. B 아니죠? 왼쪽에 그림이 더 많잖아요. 같은 부호여야 된다고요, A랑. 네. 자, 그 다음에 C Y절편 여기니까 음수. 다 음수죠. 2번은 A, B, C가.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외우셔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냥 외워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제가 풀어드릴 거 이제 좀 몇 개를 해드릴 건데 풀 수 있는 건 얘기 안 할게요. 네. 얘는 점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대입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에다 대입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자, 해줘야 되겠다. 눈빛이 안 좋아. 자, 네. 눈빛이 좋지 않아. 여기다 대입하면은 4A 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없어지니까 A가 마이너스 2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3
아 얘가 아니네. 마이너스 1,3 어딨니?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식이 완성돼 있지 않죠. A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무언가 대입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식을 완성을 시켰어.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하시는 거고. 뒤에 말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얘는 그냥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원래는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을 구하라는 문제죠. 다 꼭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A, B, C의 역할을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그거 보면 골라낼 수 있잖아요. A가 지금 음수죠. 그럼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1번, 2번 탈락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랑 B를 보니까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아야 되겠죠. 3번 탈락이겠죠. 그죠? C를 보니까 Y절편이 음수죠. Y절편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4라고 대놓고 써있죠. 5번 아니잖아요.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9인데. 그냥 답은 4번이죠.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시간 쓰고 꼭지점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는 풀 수 있으면 객관식은 확인을 하셔서 골라내시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꼭지점 바꿔서 하라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 자, 이동한 게 그래프와 일치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둘 다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냥 빨리 쓸게요. 둘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5여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얘도 바꿔야 돼요. 뭐 계산하는 거니까 크게 시간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P, 얘가 Q만큼 움직였으니까 P가 지금 뭐란 얘기야? 4칸 움직여야 되죠? 4고 Q가 뭐야? 마이너스 4만큼 같죠? 네, Q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이 8. 네, 4번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스피드로 푸시면 아까 얘기했던 꼭지점이나 추계방정식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좀 느리다 그럼 더 연습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풀어서 되는 단원이 아니에요. 네. 해줘야 될 게 많아. 네. 시키는 게 많아서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형 바꿔서 추계방정식 확인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확인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표준형도 바꿔보시고 네, 뭐 X절편, Y절편, 뭐 꼭지점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넓이 구하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할게요. 8번 이거 중요해요. 네. 8번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 보고 A, B, C 부호 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의 부호는 음수죠. B의 부호도 음수예요. C의 부호가 양수고요. 자, 그래서 A, B, C를 구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림 보고 그냥 구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확인되는 건 확인하시면 돼요. A랑 B를 더했어. 음수끼리 더했죠. 음수죠. 맞죠? B랑 C를 곱했어.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여야 되죠. 틀렸죠? 2번이 답이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A랑 C를 곱하면 음수죠. 맞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답이 2번이긴 하지만 2번 때문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4, 5번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네.
4, 5번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A, B, C가 부호가 다른 애가 지금 있죠. C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A, B, C 숫자가 뭔지 모르는데 0이 되는지 뭐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못해요. 숫자를 모르니까요.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얘는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는 맞죠. 자, 근데 여기다 막 숫자를 막 짜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대입하는 거야. 네, 위에 있는 식에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봤어요? 얘를 보는 거야. 자, x에가 뭐가 들어가면 요식이 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x가 1이면 요식이 된다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다 1 대입하면 그게 y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x가 1인 자리에 y 값이 여기죠. y가 0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야. x 자리에 y 값을 읽는 거야. x를 확인했으면.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얘가 되려면 여기에는 x에 뭐 넣어야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에 y의 부호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죠. 이해돼요? 그래요. 네, 자, 네. 그렇다고요. 네. 밑에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8-2번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부호 확인할게요.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고요. C도 음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됐어요. A 곱하기 B는 음수여야 되니까 틀렸어요. B 곱하기 C는 양수여야 돼서 틀렸고요. 자, 지금 이제 얘는 3개가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확인하셔야 되죠. 자, 3번 먼저 갈게요. x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1이죠. 그럼 x가 1인 자리에 y 값이 뭐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식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인 자리에 y 값은 뭐예요? 0이죠? 네, 틀렸어요. 얘는 x에 2를 대입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x가 2인 자리에 y 값은 음수죠? 틀렸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확인하는 문제는 거의 뭐 시험에는 100%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확인하는 문제는 그래서 중요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설명만 하다 끝나겠어. 여기가 마지막이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할까 저기는? 너무 설명만 계속하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할게요. 132까지는. 다음 시간에 저거 딱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방식. 네.